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 어김없이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머리를 감는 게 무서울 정도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니까 감아도 말려도 손으로 쓸어 넘겨도 자꾸만 머리가 얇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절대 대머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탈모 환자만 치료해온 모발이식 전문의 임광규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탈모의 70%는 습관 때문입니다. 유전은 고작 30%에 불과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그게 머리카락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한 한 분은요. 아버지도 대머리, 형도 대머리였어요.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단 하나. 매일 아침 실천한 작은 습관 하나로 정수리가 다시 찼습니다.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머리에 뭐 심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습관만 바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약도 아닙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아직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매일 아침 두피를 깨우는 3분 마사지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씻고 로션도 바르고 팩도 하면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두피는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머리카락에만 신경 씁니다.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모두 머리카락에 바르죠. 하지만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입니다. 벼이삭처럼 한 번 자란 뒤에는 아무리 닦고 바르고 해도 스스로 회복하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벼가 자라는 논, 즉 두피예요.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을 만드는 작은 공장인 모낭이 있어요. 모낭에 피가 잘 돌고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머리카락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죽으면 그 공장은 멈춰버려요. 아침에 두피를 깨우는 3분.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잠든 두피의 혈관을 깨우고 막힌 순환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 오신 63살 방정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요. 정수리가 텅 비어서 창피해서 외출도 못해요. 하소연하시던 그분께 제가 이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3분 동안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을요. 처음엔 별 기대 안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 뒤 그 할머니는 병원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정수리에 솜털 같은 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한박웃음 하듯 웃으셨어요. 딸이 머리에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 3분을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 효과를 검증한 방식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꼭 지금 손을 머리에 올려보세요. 직접 따라하셔야 기억에 남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지문 있는 손가락 끝만 사용합니다. 절대 손톱은 안 됩니다. 손톱은 두피를 긁어서 상처를 내고 염증과 탈모를 악화시켜요.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 끝을 사용할 거예요. 이마 위쪽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잡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정수리로 이동, 가볍게 지그시 누르며 혈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옆머리, 귀 위쪽도 중요합니다.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예요. 귀 위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머리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쓸어주세요. 마지막은 후두부, 즉 뒷머리 아래쪽, 뒷목과 두피가 만나는 그 경계도 혈액 순환이 막히기 쉬운 곳이에요. 여긴 특히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머리카락이 특히 얇아진 곳, 비어있는 곳, 예를 들어 정수리나 가르마, 앞머리 라인, 그 부위를 중심으로 살짝 더 강하게 눌러주세요. 단, 아프거나 자극적인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기분 좋은 자극,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가장 좋아요. 모든 부위를 끝냈다면 마지막 30초는 손가락을 가볍게 넓게 펴서 머리 전체를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건 두피를 완전히 깨우는 자극입니다. 아침에 뇌를 깨우듯 두피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머릿결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 그냥 손으로만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손으로만 해도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하루 3분을 더 알차게 쓰고 싶으시다면 제가 의사로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한 가지 천연 재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듣고 깜짝 놀라세요. 그걸 왜 머리에 발라요? 라고요. 그런데 정말 바르면 바를수록 머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마시는 블랙 커피, 그 커피를 두피에 바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5년 전 독일 학회에 갔을 때 백발의 피부과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넓히고 모낭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해 탈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 발표를 들은 의사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말 그대로 술렁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직접 실험한 현미경 사진과 임상 결과를 정확히 제시했어요. 커피 속의 카페인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 혈관을 확장해주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 생산력을 높여 머릿결이 풍성해지고 DHT라는 나쁜 물질의 작용을 억제해 탈모를 방지시켜줍니다. 저는 이 정보를 들은 후 바로 병원에서 실험을 시작했어요. 한 6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정수리가 텅 비어서 10년 넘게 모자를 벗지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진한 블랙 커피를 두피에 뿌리고 제가 알려드린 3분 마사지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단 3개월 후 그분은 모자 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 색깔이 까매졌어요. 아내가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보네요.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에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블랙커피를 사용하세요. 설탕, 프림 시럽 등 이런 첨가물이 들어가면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진한 원두 커피가 좋습니다. 믹스 커피는 안 됩니다. 인스턴트라도 블랙 전용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에 있던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냉장고에 지금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이미 냉장고에
최소 몇 시간 전에 보관된 것을 말하죠. 바로 내린 따뜻한 커피를 식혀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커피의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우선 깨끗한 스프레이형 공병이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식혀서 보관하셔야 해요. 뜨거운 채로 사용하면 두피에 화상을 입혀서 더 악화시킵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3, 4일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품질이 떨어지니 꼭 새로 갈아주세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피 마사지와 함께 스프레이식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정수리, 가르마, 옆머리 등 수치 적은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완전히 젖을 정도가 아닌 분무기로 뿌릴 정도면 적당합니다. 스프레이처럼 고루고루 뿌리고 나서 손가락 끝으로 약 3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대략 15분 정도 지나고 샴푸로 머리 감으시면 완료입니다. 주의할 점은 뜨거운 커피는 절대 안 되고 두피가 민감하거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실천해줘도 머리의 컨디션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80살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머리는 염색과 파마로 많이 상해 있었고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추천한 건 단 하나, 머리카락 끝에 기름을 바르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따뜻하게 비빈 뒤 머리카락 끝부터 살짝 발라주는 것. 딱 3개월 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비단 같다고, 20살 때 머리 같다고요. 그날 그 할머니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 기름 한 방울이 만든 기적. 그건 단지 머릿결의 변화가 아니라 그분의 자존감까지 회복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선생님,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많던데 대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마트나 인터넷에 보면 아르간 오일,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등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런데요,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 환자들에게 써보고 효과를 확인한 기름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 즉 쌀겨 기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기름이죠. 비타민 E 함량이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 노화를 막아줘요. 피부 친화력이 뛰어나 두피나 얼굴에 닿아도 트러블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얇고 힘없는 머리카락, 나이 들어 건조하고 갈라지는 모발에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발 보호 오일이죠. 알갱이 분자가 작아서 머리카락 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어요. 단백질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잦은 염색, 파마, 드라이기 사용으로 상한 머리에 특히 좋습니다. 항균 효과도 있어 머리카락에 생기는 세균 감염이나 가려움도 막아줍니다. 단 순수 100% 제품을 선택하시고 향료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주세요. 오일을 이용한 방법은 우선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덜어주세요. 그 다음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절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린스와 트리트먼트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바르고 10분에서 15분 뒤 평소처럼 샴푸질을 해주세요. 린스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커피 마사지와 함께 해주시면 단 2주 만에 머릿결에서 달라짐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2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두피엔 커피, 머리카락엔 오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다 좋은데 아침마다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할지 헷갈려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단 10분만으로 아침에 이 순서대로만 하면 머리카락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먼저 오일로 머리카락을 문지른 뒤 커피를 이용해 약 3분간 두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천천히 흡수되라고 약 5분간 기다리고 샴푸와 린스를 이용해 머리를 헹궈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간혹 따라해도 오히려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샴푸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를 깨끗이 감는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름기 제거, 먼지 제거, 냄새 제거 등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그 샴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두피와 머리카락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찰해 본 결과 머리를 잘못 감는 사람들은 제대로 감는 사람보다 3배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샴푸를 더 주의 깊게 써야 한다는 거죠. 잘못된 샴푸 습관 3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뜨거운 물이 더 잘 씻긴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두피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손목에 댔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세제를 피부에 그대로 붓는 거예요. 반드시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뒤 머리에 올리세요. 세 번째로 손톱으로 시원하게 박박 긁는 행위입니다. 시원하긴 해도 두피엔 칼로 긁는 것과 똑같은 자극이에요. 반드시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바른 샴푸의 사용법은 샴푸에 반드시 거품을 내서 그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감는 것입니다. 샴푸의 거품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헹궈야 엉킴과 손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샴푸로 문지르는 시간에 비해 헹구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섬세하게 깨끗이 헹궈야 염증과 탈모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사용 시 두피를 피해서 머리카락 부분만 문질러야 합니다. 두피에 사용 시 두피의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죠.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지금까지 수만 명의 머리카락을 살려냈습니다. 가르마가 다시 채워지고 정수리에 솜털이 올라오고 거울을 피하던 사람들이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아침에 아주 작은 실천 하나였습니다. 70세 정인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머리숱이 달라지니까 제 마음이 먼저 달라졌어요. 탈모는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사회생활, 감정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한 루틴입니다. 탈모는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사회생활, 감정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시작한 루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 결심을 매일 10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거울 앞에서 웃을 수 있는 날,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는 날, 그날이 꼭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탈모로 고민하는 지인에게 이 희망의 방법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과 자신감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